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원격 수강 하고 계시는 수강생분들, 실시간 수업, 녹화 수업 이렇게 왔다 갔다 제가 해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녹화 수업 시간이에요. 그래서 형용사 문제를 좀 풀어드리기에 앞서서 예전에 이제 대부분 원격 수강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이 예전에 들었던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그 예전에 드렸던 교재 갖고 계시냐 했더니 버렸다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우리가 요즘에 미니멀 이런 삶을 살다 보니 좀 버리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약간 좀 놀랐어요. 그래서 음, 그 책의 그 어, 내용들이 조금 업데이트를 제가 조금 하는데 일단은 가장 업데이트가 빠르고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문제가 그 고난이도 문제입니다. 제가 매번 해드리는 거 시간 있을 때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계속 솔팅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한테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이 직장인 분들이 좀 계셔서 지금 계속 실시간하고 녹화하고를 다 녹화로 듣는 분도 계시고 실시간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녹화 듣고 근데 이제 본인 어, 약한 부분에 관련된 숙제만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간에 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좀 부족한 게 있어요. 곳곳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채우기 위해서 좀, 많이 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드리는 것만 잘 소화하시고 좀 따라오시고, 우리 휴대폰이나 이런 거 시간 뭐 서핑하는 거 조금만 줄여도 정말 시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요런 거를 좀 써요. 요즘에는 제가, 보이시죠? 이게 스탑워치인데, 딱 눌러서 지금 하는 작업은 내가 대충 그 메타 인지라고 그러죠. 나의 능력을 인지하는 거. 그래서 이런 습관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지금 이 작업하는 건 한 1시간이면 될 것 같아. 딱 눌러놓고 한번 해봐서 1시간에 딱 맞으면 여러분들의 메타 인지는 높은 거예요. 근데 막 시간이 차이가 많이 나요. 모자르거나 넘치거나 그러면 자기 자신을 인지하고 있는 그런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게 메타 인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자신을 어느 정도 알고 그거에 맞게끔 일정을 세팅해 가지고 시간을 좀 활용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사세요. 네, 얼마 안 해요. 뭐 한국은 다이소 같은 데 가면 1,000원 정도 할 것 같은데 아주 좋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자, 요거를 딱 잴게요. 제가 이거는 제가 이따가 한국하고 통화를 해야 돼가지고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40분 딱 40분에 이걸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40분 맞춰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형용사 문제를 여러분께 풀어드리기 앞서서 버리셨다라는 교재 네, 그 내용 살짝 좀 봐드리고 가는 게 저도 설명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제가 어차피 쓰는 용어나 이런 것들이 좀 다 거기서 거기니까. 그래서 1순위하고 2순위하고 3순위에 대한 용어를 제가 많이 쓰는데 1순위는 태어날 때부터 형용사로 태어나는 거를 1순위 형용사라고 합니다.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쪼갤 수도 없어요. 2순위는 형용사의 원형어미예요. 단어를 세 등분으로 나누는데 beautify가 동사죠. beautiful 그래서 F-U-L 이게 이제 형용사의 원형의 어미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2순위예요. 딱 봐도 형용사처럼 보이는 거. 그 다음에 1, 2순위가 없어서 동사,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동사에 ing나 ed를 붙여서 파생시켰다 그러죠. 그래서 그걸 이제 분사 효용사라고 하는데 이 분사만 가지고도 굉장히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ing하고 pp에 관한 것만 제가 나중에 좀 시간을 따로 잡아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얘는 동사의 태도 연관성이 있고 명사 앞에 들어가는 수직 관계에서도 연관이 있고요. 또 오형식 보어에서도 연관이 있고 뭐 너무나 많습니다. 분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분사를 틀리고 있다 그런다면 아마 자타 동사에 문제가 있던가 좀 그럴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누구냐면 얘는 모양새는 분사처럼 생겼죠. 3순위에 가야 될 것들 같은데 이거는 이 단어 자체를 형용사로 받아들이세요. 즉 뭐냐면 언고
upcome, outgo 이런 동사를 요것만 잘라서 쓰지 않아요. 물론 oppose는 뭐 반대하다라는 타동사가 있지만 그래서 반대파 그럴 때는 opposing sides 어법으로 나온 적이 없었어요. 역사상.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설명이 안 되니까 반대파들 그러면 야당 여당 그래서 opposed sides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만 opposing sides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어휘 문제로만 출제를 하는 그런 이유가 다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런 1, 2, 3순위에 대한 순위를 정한다라는 거는 형용사의 2, 3순위의 경합에서 문제가 풀릴 때가 있어요. 2순위 할래, 3순위 할래. 근데 대체적으로 쉬운 문제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2순위가 3순위를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빈도가 떨어져서 어려운 문제는 3순위, 즉 분사가 2순위를 이기는 케이스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태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그게 또 태가 자동사, 타동사랑 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설명을 나중에 제가 좀 반드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감정이에요, 여러분. 감정. 감정이 동사가 한 30개에서 35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되는 감정 동사는 좀 특별해요. 그래서 감정은 시험에서는 이렇게만 나옵니다. 사람하고 붙었을 때 ing냐 pp냐. 자, pp가 답이에요. 사물하고 붙었을 때는 감정이 ing가 정답이 돼요. 우리가 I am surprised 그러면 내가 놀라움을 느낀 건데 그 사람 되게 놀라워요. 저 사람 막 진짜 너무 놀라워. 응? 근데 그 사람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뭐, 김 부장님이 참 짜증나. 김 부장님은, 인상적인 사람이야. 재밌는 사람. 이렇게 사람 가지고 평을 하는 그런 문화가 좀 아니다 보니까 사람을 놓고 우리가 얘기하는 감정이 그 사람의 묘사는 일상 대화에서 많이 나오지만 토익 시험으로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사람은 ing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일 때 pp, 사물일 때 ing, 사물은 당연히 느끼는 감정의 불가능, 즉 할 수 없으니까 뭐 동화책도 아니고 시도 아니고요. 그래서 감정을 못 느끼니까 당연히 ing가 됩니다. 그래서 surprising story 그러지 surprised story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붙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명사 앞에 붙는 경우를 한정적이라고 그래요. 이런 경우 이건 이제 제가 여기서는 감정을 여기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뒤에서 분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감정에 대한 얘기를 너무 깊숙하게 빠져서 그러니까 명사 앞에 들어가는 경우 그러면 뒤에 있는 명사를 보고 정답 처리 그 다음에 비동사 뒤에 들어가는 경우면 서술적 용법으로의 정답 처리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됩니다. 오형식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붙는다라는 말이 제가 다시 한번 정리 붙는다라는 게 명사 앞에 붙어서 한정적으로 사용이 될 때 그럼 뒤에 명사에 사람 사물 갖고 ing pp 정답 처리하고 앞에 있는 주어가 사람이냐 사물이냐 그럼 비동사하고 뒤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오형식 I found 라는 걸 알게 됐어. The program이 interesting 하다라고. 그럼 목적어에 따라서 사람인지 사물인지의 여부를 갖고 이제 감정 관련된 ing냐 pp냐의 정답을 찾아주는 그런 거 세 가지로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이는 이런 거는 부사처럼 생겼지만 형용사가 가능해요. 친절한, costly, 경향 있는, 근데 얘는 이제 likely winner이라고 그래서 요즘 대선 뉴스 보니까 뭐 계속 이제 얘기인데 이길 가능성이 있는 승리자 그래서 likely winner 이런 표현도 출제가 됐었고요. 이따 그 문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owly는 좀 하찮은 이런 약간 네거티브 카노테이션이 있는 그런 형용사예요. 부사가 아니라 부사는 low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 여러분 다 전달이 되고 제가 자료 다 올려놨는데 타동사는 원칙상 ed가 명사를 수식합니다. 자, ed인지 ing는 조금 궁금하세요? 그러면 비동사를 이렇게 놓고 이 ed냐 ing냐의 여부를 뒤에 넣어보세요. 여기가 ed다 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들어가는 게 ed가 된다라는 겁니다. 즉 한정적 용법 형용사 똑같은 게 서술 쪽에 왔다 갔다 들어간다는 얘기는 a smart boy가 boy is smart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자타동사가 다 돼서 ing가 다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changed 하면은 변경된이고 변화하고 있는 그러면은 유동적으로 아직도 변화하는 거죠. 우리 상식의 바탕으로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 유동적인 게 뭐죠? 금값, 주가 또 또 뭐요?
금값, 주가, 또 뭐 있어요? 환율. 아침마다 일어나면 달라지는 거, 이제 계속 변하는 거죠. 멈춤이 없는 거. 또 나의 몸무게, 뭐 이런 거. 하여튼,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continuing rise, 지속적인 인상,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환경이 그냥 일반적인 환경일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한 환경이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풀만 하니까 ing가 답임을 어법적으로 낸다. 그럼 pp가 오답임은 얘는 어법으로 풀어서는 안 되고 어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나오는 거는 improving 그런 건 안 나와요. improve가 자타 동사가 다 되죠. improving technology 그러면 개선 중인 발전하고 있는 중인 뭐 기술, 그다음에 improved technology 그러면 일단 발전이 다 됐다. 그래서 부동적으로 다 발전이 끝난 어떤 기술. 이거를 단문공란미 여기 85에서 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 나오는 이유는 다 있어요. 자, 이거는 굳어진 표현 암기하세요. 초대하다 이거 아니죠. 가볼 만한 그런 뜻이고 opposing 아까 얘기했지만 어법으로 단 한 차례도 낸 적이 없어요. 토익 역사상. 자, encouraging trend 고무적 경향. 그다음에 promising area 얘는 어법으로도 나와요. promised 할래, promising 할래. 근데 여기는 지금 약속하고 있는 중인 지역 아니죠. 제가 이거 얘기할 때마다 약속을 받은 땅 그러면 누가 약속을 해줘 그걸? 예수님이 해주는 거예요. 가나안. 성경책의 내용은 토익에서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막 이슬람 국가에서 난리 날 거예요. 토익 절대 안 본다고. 하여튼, 네, 이런 얘기하면 또 위험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타 동사에 대한 생각을 좀 갖고 ing냐 pp냐 둘 다 된다라는 거는 나올 만한 건 나오고 안 나오는 거 안 나온다 그랬고 암기해야 되는 거 네 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이 다른 게 있어요. 내용이 다르다는 건 뭐냐면 자동사일 때 내용과 타동사일 때 내용이 다릅니다. 여러분 missing 같은 거 보세요. missing이 자동사일 때는 분실되다예요. 그래서 미아를 우리가 missing child라고 그러고요. I missed the bus 그러면 놓쳤어요. 그래서 missed working day 가면은 얘는 분실된이 아니라 그냥 놓쳐진 근무일자고 missing luggage 하면은 분실된 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미가 자타 동사가 다를 때는 여러분들이 내용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가 있고요. 자, 이 순위가 두 가지입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 영어는 경제성 원리에 입각하는데 이렇게 소비를 많이 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다 뜻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이제 자주 보는 거, 절대 안 보이는 거, 아주 가끔 보이는 거 이렇게 있는데 advisory하고 advisable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충고와 바람직한 뜻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뭐가 그러냐면 비동사 뒤에 들어가는 건 advisorable이 답이 되지 비동사 뒤에 advisory를 쓸 수가 없습니다. 즉 한정적 용법으로만 써요. 충고에 뭐 그러지 뭐뭐는 충고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래서 한정적, 서술적 둘 다 되는 거 있고 한정적만 쓰는 게 있고 서술적은 안 쓰는 게 있어요. particular도 마찬가지, specific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동사 뒤에 is specific, is particular 이렇게 안 쓴다라는 거 그런 것도 이제 자리만 보고도 오답 처리할 수 있어야 되겠고 indicative 어, 데리크티브네요. 데리크리브 헌신적인인데 헌신적 이다 이렇게 안 하고 데리크리브 something 그래요. 한정적. 근데 dedicated가 답이 되겠죠. 그때 PP.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순위가 2순위를 이기는 케이스가 바로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전치사랑 같이 호환이 좋아서 전치사 보고 앞에 거 풀으시는 게 좋아요. considerate 할래, considerable 할래. 그래요. 뭐뭐에 사려가 깊다. 그래서 얘는 be considerate of를 외우시고요. be dependent, be dependable이 오답이겠죠. responsible for 이거 너무 많죠. responsible, respectable, respective 뭐 이렇게 responsive 이거는 어디에 답변하는 be worthy of 이렇게 텅어리째 암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반대말일 것 같이 생겼지만 반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오히려 더 좋은 뜻입니다. 비교할 만하니 비교할 수 없어 하찮아서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valuable 이게 가장 실수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invaluable 그러면 매우 가치 있는 가치를 매길 수조차 없을 만큼 가치 있다 그래서 uneasy가 불안한이라는 뜻이 됩니다. 해결된 뜻을 용해된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감정이에요. 아, 여기 나왔네. 그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붙여야 되는 경우가, 명사 앞에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간 한정적,
그럼 감정은 따로 분류해서 35개 정도 암기한 상태에서 뒤에 something이다 그러면은 ing 하고, 자 뒤에 사람이다 그럼 pp. 근데 이렇게는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뒤에서 이렇게 비동사 서술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감정에 사람 붙을 때는. 자 그다음에 오형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we found the program interesting. 그러면 얘는 목적어를 가지고 something이면 ing, somebody면 pp 정답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left tourist excited. 어떤 뭐 관광이 투어리스트를 흥미진진하게 남겼다. 이런 거는 이제 사람이 느끼는 거니까. 자, 이거는 의미가 조금 혼동이 되는 것들이에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예문을 써놨으니까 이렇게 좀 다 보도록 하시고요. 얘는 스펠링 장난치는 거. 그래서 이거 다 읽어드리기가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다 보시리라 생각하고 저는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제가 사이트 통해서 올려드린 위에 글씨가 조금 잘렸는데요.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형용사 기출문제 모음이고, 제가 역시 풀어드릴 문제는 난이도 조금 어려운 거. 근데 형용사 자리 찾기는 다 여러분들이 봐도 형용사가 다 이렇게 골라지기 때문에 별 신경을 안 쓰고 이제 문제를 풀게 되니까 이제 어휘 문제를 좀 위주로 보시고요. 그 다음 나중에 고난이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섞어서 보게 될 거예요. 형용사 같은데 부사가 답되던가, 부사 같은데 형용사가 답되던가, 뭐 형용사랑 명사의 또 싸움도 있죠. 우리 복합명사 앞에서 명사편을 했기 때문에. 자, 제가 이 문제, 이렇게 표기한 문제를 위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번 86 문제였고요. 자, 보시면 few, no, less, small. 자, 뭐 가산 불가산으로도 오답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한번 볼게요. Store managers are confident that the days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한정적 용법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days에 복수가 붙었죠. 그럼 이런 거는 안 돼. small day라는 건 없어요. last day도 few days. 자, 가산 A가 정답. 그래서 이렇게 답을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수에 대한 민감함이 굉장히 필요한 게 영어죠. 그래서 아주 굉장히 둔감해서 신경을 안 쓰면 S를 자꾸 빠뜨리고 그러는데 자꾸 이제 음, 연습할 때마다 신경을 좀 쓰시고 문제 풀 때마다 S 이런 거를 좀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챙기시면 줄어들어요. 틀리는 개수가. 자, 31번은요. effort를 수식하는 형용사 어휘 문제네요. as part of our 어떠한 effort의 일환으로 뭐 하는 to create a culture of wellness. 저희가 이를 수식한 형용사적 용법의 투부정사 구죠. moving effort 움직여요. distant 자, 뭐 멀어요. ongoing 현재 projected 자, 이걸로 많이 틀렸어요. 이거는 목표가 지어진 계획이 잡힌 이런 뜻인데 계획이 잡혀진 어떤 노력이 아니라 그냥 현재의 노력이라는 ongoing 자 C가 정답이 됩니다. 자 이거하고 예전에 요게 좀 기억이 나는데 deserve가 있어요. deserve 아까 제가 정리했을 때 deserve가 뭐였어요? 용해되는 이었죠. 용해되는 제가 지금 마우스로 초등학생 글씨가 나오는데 자 deserve 용해되는 노력이 아니라 얘를 이렇게 보고 뭘 떠올린다 그랬어요. 시각적 혼동 reserved 해결되니까 this가 해결이 안 된 이런 거 같죠. 그래서 ongoing 뒤에 problems를 줬고 ongoing problems 할래 deserve problems 할래 그랬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해된 문제점이 아니라 현재 문제점이 정답이 됐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은 unresolved problem 이렇게 해야 됐었어요. 자, 그 다음 118번으로 갈게요. magnificent이라는 C가 정답인데 이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건 얘밖에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풀어야 되는 거는 한정적 용법의 형용사는 뒤에 명사 갖다 붙여서 어울림 찾기. 자, 비동사 뒤에 들어가는 형용사의 어휘 문제는 두 가지로 풀으시면 됩니다. 고정 전치사가 나왔다? 그럼 얘가 더 빨리 풀어줘요. 어휘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만 갖다 쓰니까. 자, 전치사가 없던가 아니면 호환을 여러 가지로 하는 그런 어휘의 형용사라면 주어랑 엮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어휘 문제도 이제 시간에 대한 절약 때문에 봐야 되는 그 단서들이 딱딱 있다라는 거. 자, 얘는 빌딩이 레스토랑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건물 안에. 결정적인 탤런티드 사람 수식, thoughtful, 뭐, 생각이 깊어요. 건물이. 장엄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얘가 출제가 많이 안 되는 그런 어인데, 출제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한 번 나온 거 또 나오니까 잘 챙겨두시고요. 자, 126번입니다. 자, 이거는 팩트를 수식하네요. 한정적 용법이죠. 그죠? 한정적 용법의 형사의 어휘 문제, 얘랑 엮으세요. 자, 그러면 얘가 사실. 자, 이제 어떤 그 단계가 있냐면,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고백할게요. 네. 고수. 지금 본인이, 중수인지, 저수인지, 고수인지 다 아실 겁니다. 점수대가 나오니까. 고수가 되잖아요. 950점이 넘어가는 고수 선생님들 포함한. 고수는 단서 가지고 문제를 푸는 속도하고 읽어서 문제를 푸는 속도가 솔직히 거기서 거기에요. 비슷해요. 그래서 한 문제, 하나의 한 채 실수도 하지 않으려고, 솔직히 읽으면서 이렇게 푸는 습관이 들어진 게 맞아요. 근데 일단 문제를 보자마자 그게 딱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1초로, 아니면 0.5초로 얘가 답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 좀 쭉 읽어보자. 이런 적도 있지만, 그게 솔직히 0.5초에도 풀리는 거를 그냥 안전하게 가려고 쭉 그냥 읽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어차피 독해서도 시간이 안 모자라요. 그러니 무리수를 안 둬서 8-5에서 문제를 좀 이렇게 잘 신속 정확하게 푼다라는 건데, 자, 그런 단계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고, verifying하고 renewable하고 attentive하고요. 네 번째 보기는 comparative예요, 지금. 자, 그러면 stick to. 이거는 명령문이죠. 그래서 어떠한 결과에, 뭐뭐 하시기 바랍니다. stick to. 계속 고수하라는 이건데, assign report를 할 때는, 팩트에, 그러니까 리포트를 쓸 때는 팩트에 계속 흔들림 없이 그거에 이제 고수하라, 지켜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 verify라는 동사 아시죠? verify. 입증하다. 그래서 입증 가능한,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입증 가능한 거를 나타내는 A가 정답이 됐고, 얘는 순전히 어휘가 어려워서 그런 거고, attentive는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제 물론 뭐 주의를 기울여서 리포트를 써야 되겠지만 그 주의를 기울임을 받는 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꼼꼼하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28번. 자, 28번 문제는, 얘는 이게 솔직히 문제를 빨리 풀어주긴 하는데, 근데 좀 많아요. 어부를 붙일 수 있는 게. 자,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를 좀 다 읽는 게 좋습니다. 네. 결국에 다 읽는 건데, 버트가 또 여기서 받쳐주네요. 제가 늘 얘기하는 양복, 인과, 역적, 목적, 이 내용 관계를 파악하는 그런 어휘 문제 출제가 가장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앞에 있는 사람이 마케팅 캠페인을 어떻게 했다. 그러나 the team convinced her of its potential. 자, 뒤에가 플러스적 좋은 얘기, 앞에는 마이너스적 안 좋은 얘기가 나와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안 좋은 건 얘밖에 없네.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얘기죠. 근데 가능성에 대한 여부를 확신시켰다. 그래서 C가 정답. 결국엔 버트가 결정했어. 버트. 왜냐면 I'm proud of 뭐에 대해서 뭐 자랑스러워하다. capable of ing에는 쓰네요. ing 명사가 아니라 뭐뭐 하는 능력이 있다. 자, aware of 무엇을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of를 다 갖다 붙이는 거를 이렇게 구정 쳐놓고 버트가 앞에 뒤에 양쪽의 내용 관계가 반대로 엮어지니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거를 냈네요. 네, 어려웠고요. 자, 그 다음에 138번으로 가도록 합니다. 자, 86 문제죠. 얘는 이걸로 많이 틀렸어요. 학생들이 best tailor. 그가 아주 칭찬이 많았거든요.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 I highly recommend 그 사람을 이제 매우 추천해 드린다 이건데 former은 예전에 그러면 지금 이제 아닌 거여야 돼요. temporarly는 잠정적인 거고 super하고 best 둘 중에 다 좋은 얘기네 칭찬이네. 자, 얘가 결정하죠.
하나가 답이 뭐가 아님을 알려줘요. best. 얘는 최상급이기 때문에 덜을 써야 돼서 그래요. 자, 146번 요 옆에 있는 문제를 바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이거는 조금 앞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갖다 붙인 겁니다. 좀 텀이 있었어요, 중간에. 이 사람이 also mention being pleased with how staffing. 자, 얘가 고유명사죠. 이게 staffing이 이름 자체 내에서도 어떤 업종인지 알려주듯이 뭐 삼성전자가 전자회사, 무슨 뭐 또 S-오일은 또 오일 회사, 기름회사, 정유. 자, 스태핑이 도와준답니다. 이 회사를 find warehouse personnel, 인사, 직원, to manage하고 process 할 수 있는 거를, 그러면은 직원을 이제 막 이제 리크루팅 하는 회사 같아요. 자, 그래서 얼마나 이 스태핑이 뭐뭐한지에 대해서 너무 기쁘게 이제 언급을 한다 이거예요. 자, how가 있는 상태에서 뒤에 형용사나 부사를 붙이는 거는 얼마나예요. 어떻게가 아니라. 그래서 얼마나 이 회사가 어떠한지. 회사가 large하다예요. 회사가 inventive예요. 발명적이 막 뭘 발명해. 자, affordable 감당한다는 거는 금전적 감당. 자, thorough 철저한입니다. 철저한. 그래서 how thorough staffing is. 자, 얘를 뒤로 붙이면 the staffing 회사가 is thorough 하는 얘기예요. 뭐 있어서 직원을 staffing, recruiting 아니면 placing 배치하는 거에 있어서 어려웠고요. 자, 25번으로 갑니다. 자, 이거는 value를 놓고 여기에 들어가는 형용사의 한정적 용법의 어휘 문제. 그럼 얘랑 엮어줘야 되겠어요. 그쵸? 자, final value, 마지막 value. annual value, value가 연간으로 막 와. 자, prompt는 신속한 value예요. core. 자, 이게 답이죠. 중요한, 우리가 core를 명사로도 많이 쓰지만, 그래서 주요한 value라는 식의 내용으로 D가 정답. 그래서 다 안 읽어도 얘만 갖다가 이렇게 풀리는 거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110번 갈게요. 자, 이거는 for이 좀 중요한 단서네. according to our records.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이제 단어를 많이 암기하면 전치사에 그렇게 이제 의존도가 높아져요. 왜냐하면 전치사가 이제 어렵긴 하지만 전치사랑 같이 암기를 해놨더니 문제를 너무 빨리 풀어주는 거예요. 걔만 갖다 쓰는 것들 뭐가 있어요? 동사도 있고 명사도 있고 solution to 그러지 solution about 안 그러고 형용사도 있고요. 그죠? 타동사, 자동사 다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치사만 이제 외웠더니 암기는 좀 어렵지만 다 외우고 났더니 시간을 절약해 주니까 문제를 딱 볼 때마다 전치사에 관심이 가져야 되는 게 좀 맞아요. 자, concern은 about고 overdue는 기한이 지난 거고요. willing은 투부정사 붙이고 have는 뭐 도움이 되는 건데 you are for your checkup. 자, 체크업에 이미 늦었네요. overdue가 답이 됩니다. 여러분, overdue가 기한이 지난 건데 사람이 어떻게 기한이 지날까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 삼을 다 돼요. 그래서 뭐 baby is overdue 그러면 나와야 되는 날짜에 지나고 또 rent is overdue 하면은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또 지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112번으로 갈게요. 자, 제가 40분 맞춰놨는데 좀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112번. and inviting. 자, 얘는 등위 접속사죠. waiting room이 is inviting 하고, 뭐, 이렇게 사람을 끌어들이는 그런 분위기를 나타낼 때 inviting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for patient에게 어떠하다예요. 자, 이게 뭐가 들어갔다 해서 이거 별로 그렇게 지장받지 마세요. 얘랑 연결. 즉, 비동사 뒤에 형사의 어휘 문제는 뭐랑 연결? 전치사. 호환을 하는 얘는 무엇을 위하니까 별로 그렇게 앞에 있는 우리가 형사랑 걔만 갖다 쓰는 그런 용도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웨이팅 룸이 어떠하다 환자들에게 이거예요. comfortable. 자, A가 답이네. confident 얘는 사람하고 연결을 해야 되죠. 자신 있고, 능력 있고, per, 피, 피, peculiar. 자, 이거는 한정적 용법만 써요. 서술적 용법을 안 쓴다라고 제가 앞에서 얘기했고, familiar. 자, 이거는 room이 familiar 할 수 있지만 familiar with를 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28번. 자, 이거는 이렇게 completion을 수식하는 형용사 한정적 용법. 자, 그럼 어떠한 completion이냐? 이것도 뭐 완성이 뭐냐면 온라인 서베이에 다 끝난 걸 나타내요. earn 받았다, respond credit를
뭐에 사용할 수 있는 future purchase. 오케이. C. 자, 이거는 다 끝냈다라는 얘기예요. 온라인 서비스 다 끝내면 이제 이런 거에 대한 혜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도만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112번으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Saturday로 수식하는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거는 어휘 문제처럼 생겼지만 어법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문제 해결 가능한 건데 usual, each, once, very 이런 건 다 안 되죠. once a month, once a week 이런 건 되겠지만 each Saturday this month. 자, 요번 달에 each Saturday가 각각의 토요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every Saturday. 그래서 every Saturday 아니면은 on each Saturday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on Saturdays s를 붙이면 그거를 또 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122번. 오케이. 자, 얘는 전치사 투, 투부정사 투. 투부정사 투죠. 그쵸? To receive a mobile phone allowances. 자, 앞에 있는 full-time employees가 mobile phone allowance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자격 조건이네요. be eligible to. 자, eligible은 투부정사를 붙이기도 하고 여기 밑에 내려가 있는데 be eligible for이나 be eligible 투부정사만 있어요. 그래서 뭐뭐에 대한 자격 조건이 있다 아니면 뭐뭐 하는 동작에 대한 자격 조건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130번 먼저 해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거는 from이 풀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정 전치사만 사용이 되는 형용사는 걔 때문에 빨리 풀린다. 자, be exempt from. 자, 이거 제가 명사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죠. 요즘에 이 얘기 많이 한다고 기사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대상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be exempt from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자, 119번으로 갈게요. 자, 이 문제는 change를 수식하는 형용사 한정적 용법. It make time before 어떠한 change가 are made. 자, 그러면 changes가 made가 make change. 자, 그리고 어떠한 although 이거까지 봐줄까요? 자, although가 양보니까 bold support funding building renovation. bold가 위원회가 support한대요. funding 자금을 그 자금이 이제 그 building renovation 하는 거에 함에도 불구하고 it may take time 시간이 걸릴 겁니다. 어떠한 change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자, 안 읽어도 됐네요. knowledgeable 사람 수식 natural change야. 자, 뭐 자연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upright 뭐 곧바로 서요. meaningful 의미 있는 change. 그래서 A가 정답이 됐죠. 자, 127번으로 갈게요. 오케이. 자, 127번은 문제 보이세요? 네. most 뒤에 들어가는 형용사. 자, 이거는 salary가 뒤에 있어서 요거 가지고 푸는 게 빠르겠어요. 자, salary가 급여죠, 급여. 가장 어떠한 급여. 앞에 있는 일하는 회사가 provides its engineers with, provide somebody with something. 엔지니어들한테 어떠한 급여를 제공하겠어요. tentative, 스케줄 같은 거. 아직 일정이 잠정적인 거. 자, competitive하고 comparative하고 헷갈리죠. comparative는 비교적인, 비교할 수 있는, 비유되는 이런 뜻이고, comparative가 salary랑 붙일 때는 경쟁 있는 salary가 우리가 많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네, 깜짝이야. 네, 네. 자, 정확하게 10분 남았네요. 네, 제가 알람을 맞춰놨는데, 깜짝 놀라셨죠? 자, 114번. 잠이 확 깼어요, 지금. 현재 지금 새벽 2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자, 다 끝났네요. The winner. 이게 제일 난이도가 높아요, 여러분. 예,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고, 아마 작년이 아니라 벌써 재작년이네요. 그죠? 거의 1년 전에 이제 문제를 풀었던 분들이 아마 이 문제가 기억에 나실 텐데, likely를 아까 형용사 봐드릴 때 제가 설명을 좀 했었죠. The likely winner이 이길 가능성이 있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likely winner가 정답이 됐었고 likely는 제가
정리를 좀 해 드릴게요. 말로 하고 제가 글로 올려 드릴게요. be likely to 정사, 그럼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most likely, 그럴 때 또 부사예요. 아마도. 우리가 유추 문제에서 이제 독해할 때 이제 most likely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출제됐던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한정적 용법으로 형용사적으로 사용이 되면서 이렇게 사람을 죽겠다라는 게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자료에 이렇게 표시한 부분들, 여러분 이 문제들이 어렵다라고 표시했고요. 지금 마지막 풀어드렸던 거 빨간색, 이게 고난이도여서 제가 여기 밑에다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계속 열심히 수업 들으시고 저랑은 금요일날 실시간 수업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